다인이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입니다. 오늘은 이민구 원장님 모시고 유소와의 편도와 아데노이드 기대증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일반적으로 유소한테서 어떤 모습과 증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편도나 아데노이드 기대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코 안쪽에 제일 깊숙한 곳에 있는 조직이 아데노이드라고 하는데요. 그 아데노이드가 커지면은 코로 숨쉬는 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코로 숨쉬기가 어려워지니까 평상시에도 입을 좀 벌리고 있게 되고, 특히 자고 있을 때는 그 입을 벌리고 있는 게 더 심해지면서 숨쉬는 길이 더 좁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코골이도 생기고 무호흡증도 같이 동반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깨어 있을 때도 자꾸만 코를 만짝거린다든지, 특히 목감기 자주 걸리면은 편도가 좀 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편도나 아데노이드가 비대해서 입을 벌리고 자다 보면 얼굴 형이 변형이 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아마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제 얼굴이 되게 길쭉하고 인중이 좁고 입을 벌리고 있는 형태의 얼굴인데요. 그게 이제 아데노이드가 클 경우에는 자꾸 코로 숨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있는 게 상시화되니까 성장기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얼굴이 길쭉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얼굴 형태의 변화가 있으니까 애가 좀 그런 거에 대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숨 쉬는 게 좀 불편하니까 장기적으로 아예 성장이라든지 또는 학업에 집중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점이 있겠네요. 원장님, 그럼 만 4세 이후에도 편도나 아데노이드 비대가 계속될 경우 어떤 점을 고려해서 수술을 결정하시게 됩니까?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주로 1년에 6회 이상 계속 목감기에 자주 걸린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감기 증상이 계속 있는다든지, 코가 큰 경우에는 절제술을 고려를 하고요. 병원에 오셔가지고 검사해 보신 다음에 진짜로 편도나 아데노이드가 사이즈가 크다 그러면은 제거를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술을 결정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뭐 수술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수술 시간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됩니까? 아이들이 수술하는 걸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해야 합니다. 전신 마취를 해서 입을 벌린 상태에서 편도를 제거하고요. 편도를 제거한 부분에 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전기를 잘 지져가지고 피가 안 나게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목 안쪽에 아데노이드도 제거하게 되는데요. 거기는 이제 거기를 갈아내는 기구를 사용해서 아데노이드를 깨끗하게 갈아낸 다음에 거기서 피가 안 나도록 전기로 소작을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총 4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수술 시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마취를 하는 시간까지 하면 조금 더 걸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주 오래 걸리진 않고 또 수술한 뒤에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굉장히 좀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다행히 이제 뭐 아이들은 그 오히려 어릴 때 하는 것들이 또 이제 뭐 회복도 빠르고 뭐 통증도 적다고 제가 어제 들었는데 네. 그 말이 사실입니까? 너무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요. 이제 이 친구들이 증상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숨쉬기도 어려워하고 평상시 목감기도 자주 걸려가지고 힘들어하고, 보통 그런 친구들은 목감기 걸리면은 편도가 또 부어오르기 때문에 그때 숨을 거의 못 쉬거든요. 입을 계속 벌리고 헥헥거리면서 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힘들어하면은 4살만 좀 넘어가면은 바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게 아니고 증상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지켜보다가 점점 좀 심해지는 것 같고, 아니면 또 얼굴 형태가 좀 변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고려를 해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전신 마취 수술을 하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은 부모님들이 좀 염려를 하시는데 네. 아이들이 전신 마취를 하면서 뭐 크게 문제는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도 사실 큰 문제도 없었지만 이제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니까 걱정하시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전신 마취를 어른이나 애들이랑 크게 다른 게 아니고요. 같은 방식으로 이제 어디 약에서 재워드린 다음에 입에다 관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관을 통해서 이제 숨을 쉬게 해주는 기계 호흡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마취를 마취과 선생님께서 직접 보시면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나 뭐 그런 거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장님, 소아환자들의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할 경우에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무엇이고 그걸 좀 관리하는 방법은 따로 있을까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합병증은 출혈이에요. 이 수술 자체가 출혈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이제 전체 수술하신 분들 10%는 피가 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쩔 수가 없는 게 편도 수술이라는 것은 계속 목에 이제 물도 먹고 음식도 먹고 침도 삼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딱지가 앉았다가도 계속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관리를 잘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출혈의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뭐 물론 무조건 난다는 건 아니에요. 가장 피가 많이 나는 시기가 있어요. 수술한 다음에 24시간 이내에 그리고 일주일째, 그 두 가지가 피가 잘 나기 때문에 그때를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먹는 게 굉장히 부드럽고 차가운 음식 주로 먹어야 되고요. 그 외에 다른 음식들은 좀 피해야 됩니다. 처음에 2주 동안은 그런 좀 음식을 굉장히 가려서 잘 먹어야 된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증도 있겠죠. 아무래도 수술한 부분이 아플 수가 있고 좀 아린다든지 밥 먹을 때도 좀 쓸리니까 그런 거는 약을 좀 써서 관리를 하고요. 특히 소화 같은 경우는 회복이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지 않아요. 이제 예전보다 그 수술 기구라든지 그렇게 발달해서 좀 덜 아프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가끔씩은 이 혀랑 편도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맛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집니다. 오래 가진 않아요.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많이 안심이 되거든요. 여담이긴 하지만 저희 딸이 사실 3주 전에 이민고자님한테 해서 편도와 아데노이드 비대 그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만 3주 돼가는데 뭐 지금 완전히 행복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병원 통원치료도 오지 말라고 하시고 지금 우리 아가는 너무나 잘 먹고 잠도 잘 새글새글 자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다인문과 정병원 채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